안녕하세요. 예, 처음 뵙겠습니다. 제가 뭐 앞으로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 많이 할 텐데 오늘 뭐 상법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. 보게 되면은 그 상법이 기업법 1과 기업법 2로 나눠집니다. 기업법 1이라는 게 뭐 지금 여기 비중이라고 나왔는데 모두 그 기업법이 40문제가 나오거든요. 40문제가 나오는데 상총 상행이라 그래가지고 상법 전반에 대한 거 8문제 확정돼 있어요. 그다음에 회사법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. 24문제 나오고 그리고 공인회계사법,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이것도 역시 8문제 나와가지고 모두 40문제가 나오거든요. 그럼 여러분 이 상법이라는 게 기업법이라는 게 뭐 저도 뭐 상법이라고 부르다가 지금 이제 뭐 명칭이 아직 그 완전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기업법이라는 내용이 좀 그런 표현이 익숙하지는 않아요. 뭐 내용 자체 뭐 제가 계속 가르치던 것이긴 하지만 기업법이라는 게 1차 시험만 나오고 2차 시험은 안 나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말자. 또 한편으로 또 그 기업법은 그 일종의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 투입한 것만큼 점수가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점수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는 투입하자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균형감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칠판에다가 뭐 분필이 없는데 균형감 있게 공부한다는 게 뭐 그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그 학습 관련 질문 말고 그 앞으로 그 어떻게 공부 계획 같은 거 물어볼 때 질문 나오는 게 첫 번째 기업법을 언제 시작하면 좋냐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요. 제 생각인데요. 기업법 제 생각은 아니죠. 일단 일반적으로 그 합격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.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말자. 너무 늦게. 그래서 시작할 때 8월 전에는 반드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. 9월 돼가지고 찬바람 불 때 시작하게 되면요. 사실 기업법만 공부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도 고득점 받을 수 있긴 하거든요. 다른 중요한 과목 있잖아요. 그러면 시간 자체가 부족한데 기업법에 많은 시간을 못 쏟아. 그리고 또 보면 암기 과목인데 머릿속에 암기가 덜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불안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좀 우왕좌왕하고 멘탈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멘탈 안 무너지려면 가급적이면 그 8월 전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종합반 들을 때 5월, 6월 달에 시작하는 거. 늦어도 여름, 그러니까 7, 8월 전에는 시작하는 게 맞고요. 그 뒤 시작하면은 불안해집니다. 그리고 뭐 방금 전에 한 말이랑 뭐 그 약간 뭐 반대된 내용일 수 있는데 너무 과투입하지 말자. 1차 시험에만 들어가는 과목이거든요. 이게 공부를 할 때 빵점에서 60점 만드는데 그 투입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. 그 정도 시간을 뭐 한 100이라고 하게 되면요. 60에서 80 만드는 데는요. 빵에서 60 만드는데 들어간 시간과 동일한 정도 시간을 투입하셔야 돼요. 그리고 80에서 90점까지 올리려면 역시 또 기존 그 빵에서 60까지, 60에서 80까지 올린 거랑 비슷한 시간 투입하셔야 돼요.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뭡니까 이게 그 무슨 비용 채증? 그 한기용 체감? 뭐 그런 거 있죠. 그런 의미입니다. 90에서 100을 만들려면요. 여러분들이 그동안 투입했던 모든 시간을 합친 것만큼 투입해도 100점까지는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이 투입한다고 이 점수가 항상 그 끝까지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90점 정도를 목표로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90점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80에서 90 사이 운 좋으면 90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그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게 맞아 보이고요. 그리고 또 공부할 때 그 우리가 흔히 그 1, 2월 달에 공부할 때는요. 그때 막판 두 달이 모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 1, 2월 달에는 여러분 상법 열심히 하셔야 돼요. 기업법 열심히 하셔야 돼요. 이게 회계세법은 정말 중요한 과목이거든요. 근데 1, 2월 달에 반짝한다고 늘질 않아요. 그런데 이 기업법 상법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1, 2월 달 1, 2월 달에 많이 하면요. 정말 쭉쭉 늘어요.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1, 2월 달에 무슨 회계세법을 그때 처음 시작해 가지고 뭐 80, 90, 80까지 나올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 상법 같은 경우는 미리 뭐 수업만 들어놨어도요. 1, 2월 달에 시간 많이 투입하시면요. 80까지, 9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1, 2월 달에 열심히 하시라. 다만 이게 약간 말이 모순될 수 있는데 1, 2월 달에 열심히 하려면요. 8월 전에 시작을 해놨어야 돼. 책에다가 언더라인도 쳐놓고 메모도 해놓고 전반적인 내용 뭐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1, 2월 달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되는 게 되는 거지. 그 가을에 시작하게 되면요 불안해가지고 열심히 못합니다. 그런 문제 있으니까 미리 시작을 하시되 1, 2월 그 1, 2월 달에 열심히 하시라. 그리고 공부할 때 버리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. 상법은요. 뭐 제가 뭐 다른 과목 얘기하기엔 뭐 하는데 제가 세법 같은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가 한 문제 나오고 상증세가 한 문제 나오고 그러나요?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증세랑 양도소득세는 제끼고 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제끼는 게 그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끼는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면 가성비 때문에 그 한 문제 그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논외로 하고 그 기업법 같은 경우에는요. 그 한 문제 맞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챕터가 있는데 버리는 챕터가 있으면 안 돼요. 뭐
그 기업법을 공부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는데 기업법 공부하시다 보면 그 밖의 회사 부분 제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밖의 회사가 네 문제가 나와요. 근데 그 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1점당 하루 정도만 더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.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4점 더 맞추기 위해서 4일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데 그 밖의 회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1, 2월 달에 하루씩만 더 투자해도 1점씩 올라가거든요. 그리고 또 뭐 있을까? 그리고 뭐 공부하신 분도 있지만 회사법 값도 사채라는 부분도 있어요. 그것도 많은 분들이 제끼거든요. 근데 제끼는데 그 부분은 하루 정도 더 투자하게 되면 1점이 올라가요. 그러니까 결론은 기업법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1, 2월 달에 투자를 할 때요. 투자한 만큼 시간 올라가고 그리고 깊이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 많거든요. 그러니까 버리는 부분 없이 공부해야 된다. 대충 네 가지 얘기할게요. 네 가지. 첫 번째, 기업법에 너무 과투입하지 말라.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해봐야 100점 안 나온다. 한 90점 정도로 목표로 하시고 두 번째,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말라. 가을 지나서 시작하게 되면요 멘탈이 무너져 가지고요 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 못하게 된다. 그리고 1, 2월 달에 많이 해라. 기업법 같은 경우는요 1, 2월 달에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한 만큼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 버리는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다 하라. 이 정도 얘기고요. 뭐 그 밖에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앞으로 강의하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후에 그 다른 수업이 있어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좀 먼저 그 제가 상법 과목 소개를 한 거거든요. 뭐 또 앞으로 또 지나가다 또 봄 인사 좀 하시고요.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